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와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전에 제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 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상패 결정 받아서 정리매매까지 가려다가 결국 그 전날 이 가처분 신청들을 전부 EID나 이화전기나 이트론을 다 냈어요. 이트론이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비를 넘기고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제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좀 더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법무법인 뭐 D모사에서 이 가처분 신청권에 관련돼서 아, 그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해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상태 간소화 정책을 갑자기 다시 실시를 하면서 연장을 뭐 몇 년 시켜주다가 갑자기 또 이 제도를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폐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요, 역풍을 맞습니다. 역풍. 역풍이 뭐냐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상장 폐지 결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겁니다. 이 방법이 돌파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과거 사례도 있고, 최근에 뭐 쌍방울이나 광림이나 이런 기업들 가처분 신청 다 내고 있잖아요. 충분히 자산이 있고, 기업이 앞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가처분 신청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EID나 이화전기나 이트로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재무적으로 자본 총계도 갖고 있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 지금 현재 뭐 재무적으로 상패를 당할 이유는 없어요. 경영진의 문제지,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화그룹들의 앞으로 전개 과정 요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이 이화그룹은 지금 정지 상태니까 실적주를 좀 아셔가지고 여기서 수익도 좀 내시고 대박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영상 후반부에는 엄선된 실적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는 꼭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화그룹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화그룹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그 가처분 신청을 지금 현재 그 했잖아요. EID가 마지막에 했고 전부 다 했어요 지금. 이트론까지. EQ셀은 사실 지금 현재 비상장으로 넘어가 있고요. 예. EQ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장 시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 대처를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는 나중에 EQ셀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하튼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우리가 이 상패를 그 연장을 시켜주다가 갑자기 또 상패를 축소시키면서 기간을 지금 짧게 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 디코드라는 법무법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상패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위기가 이렇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글 실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유의 깊게 좀 봤습니다. 그죠? 법원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시도하는 그런 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무조건 상패시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상패 결정 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건을 지금 현재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즉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에서로서 상장이라는 법률 관계의 존속이라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결국 상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무효 확인에서.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에요. 그죠? 분명히 여기서 디코드에서는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기업의 사례가 있고 특히 쌍방울 광림 이쪽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요것들을 벤치마킹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그걸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화그룹에도 역시 해당이 될 수 있는 건이니까 같은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상패 결정을 당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소상히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으로 좀 들어오시고 들어오는 방법은 그냥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주소를 드릴 겁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실시간으로 그런 건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와그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자를 꼭 주시고요. 자,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디코드에 우리가 그 가처분 신청권에 대한 부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그 손바닥 뒤집듯이 상폐 기업들을 갑자기 많이 그 없애버리니까 상폐 결정들을 많이 그 상폐 결정을 갑자기 하면서 개성기간 부여받은 기업들까지 이제 상폐를 막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여기에 반발로서 가처분 신청권에 대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가처분 신청 사례 해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있는 게 이제 쌍방울 광림 요 두 회사가 전부 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 요거 결과를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제가 이 건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이 쌍방울이나 광림은 이화그룹보다 조금 먼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이 기업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곽을. 그리고 그 이전에는 조광 ILI하고 대유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얘네들은 가처분 신청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광 ILI나 대유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전으로 따지면 셀리버리가 좀 오래됐죠. 작년 6월에 가처분 신청 제출해서 거래 정지 중입니다. 예. 셀리버리까지도.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가처분 신청권과 관련된 이 기업들의 경과 과정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걸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2018년에 간만우 파티게임즈 얘네들이 인용되었죠. 그래서 간만우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가 지금도 되고 있어요. 사명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적립매매가 중단됐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어요. 이런 회사들이. 디보스와 네오리소스도 인용이 됐고.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가처분 신청으로 구제 받았기도 했고 지금 현재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일단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아시겠죠? 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여러분 금융위에서 이번에 그 개선 방안 뭐 그래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혹시 이제 뭐 나중에 뭐 정리매매가 돼서 상폐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자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상장 폐지 기업부를 KOTC에 신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리매매 됐다 하더라도 이런 건에 활로가 있다는 거 일단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거요. 사실은 이 정부 당국에서 냈던 이 PDF 파일을 잠깐 보면은 자, 요거예요, 여러분. 요겁니다. 금융당국에서 상장폐지제도 개선 방안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화그룹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 이때 PDF 파일로 금융당국에서 좀 PDF 파일을 낸 것을 제가 지금 잠깐은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실망만 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빠르면 한 2개월 만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상태 간소화 때문에 빠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요거 해가지고 법원이 만약에 기각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어떻게 가는 겁니까? 뭐 정리매매 쪽으로 가겠죠. 정리매매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비상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도 휴지 조각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비상장으로 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외 시장으로 가는데 그 KOTC 상장 페이지 기업부 신설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건의 모멘텀도 있어요. 그죠? 다른 쪽에 장외 시장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몇 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죠. 비상장 됐을 때는. 그죠? 근데 미리 말씀을 그래도 드려보는 거예요. 비상장 됐을 때는 장외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매매는 그렇게 하고, 이제 거래는 장외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비상장 기업이 그대로 비상장 상태에서 존속하면서 이익 낼 거 내고, 뭐 그렇게 계속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만 안 당하면 되는 거죠. 근데 상황이 안 좋으면 청산을 하는 거죠. 그죠? 청산을 하게 될 땐 주주 몫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상장됐을 때보다는 좀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에, 그 청산이 돼서 자녀재산 분배권은 있기는 있어요. 예, 그건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다가 다시 재상장할 수가 있습니다. 재상장. 예, 이런 그 단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상장이 돼 있을 때보다는 비상장되었을 때 주주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뭐 그런 난점은 좀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리고 EID나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청산가치 봐서 알겠지만 돈 1,000원 정도는 다 해요. 주당. 그죠? 돈 1,000원 정도 청산가치는 됩니다. 정리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이 청산가치의 절반값 이상에서의 가격도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고요. 뭐 정리매매 됐을 때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지금은 일단 가처분 신청권만 우리가 중점을 두고 요건에 대한 상황만 다른 기업들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잘 보고 그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처분이 용인이 좀 돼가지고 감사 의견도 좀 나쁘지 않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소생하면 되긴 됩니다. 소생을 하려면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다른 기업의 경영진으로 이제 받게 되니까 매각이 된다든가 또는 이제 경영진을 확실하게 변화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수반이 돼야 그래야 소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거를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가처분 용인권과 가처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이 결국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요 업데이트되는 다른 기업들의 사례 이런 것들은 제가 꾸준히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ID나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보다 더 쉽겠죠.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방으로 초대시켜 드려서 여기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문자를 꼭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이 종목에서는 좀 대박 내세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